변호사님, 네. 오늘은 나홀로 소송에 대해서 좀 네네. 알아보겠습니다. 그 소송 금액이 작으면 변호사한테 맡기는 수임료 때문에 배보다 좀 배꼽이 더 큰 경우가 생기는데요. 네. 이런 분들은 이제 대략적인 셀프 소송 방법을 알아두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그 예를 들어 한 소송 금액이 3천에서 5천 정도만 돼도 네. 변호사 비용을 생각해도 이익이니까 고민을 좀 덜 하시는 것 같은데, 보통 미수금 같은 게 소액이 많잖아요. 빌려준 돈 이런 500, 1000, 1500 이제 이렇게 되면은 수임료랑 저울질하면서 고민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상담해 보면. 그래서 이런 분들은 사실은 변호사 수임료를 내면서 소송을 이겨본들 네. 지면 최악이고 아, 이겨도 이제 남는 게 없으니까 네. 본인이 어떻게든 하려는 이제 욕구가 생기거든요. 근데 일반인들 잘 모르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 사법 시스템이 되게 잘 돼 있어요. 전 세계에서 유일해요, 거의. 제일 빠르고 네. 시스템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셀프 소송하는 법을 어느 정도만 알아둬도 웬만한 지식이 있으면 다 풀어갈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대략적인 셀프 소송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 민사 소송은 요즘에 다 좀 전자 소송으로 그렇죠. 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자 소송은 어느 사이트에 접속해서 어떻게 하는 건지 알려주십시오. 그 인터넷에 네. 대법원 전자소송 검색하면 사이트가 나오거든요. 사실 여기는 형사를 제외하고는 모든 소송이 다 가능해요. 네. 그 뭐 가사소송도 가능하고 행정소송도 가능하고 다 가능한데, 네. 제일 쉽게 그냥 민사소송을 예시로 해서 설명드리면, 네. 일단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 가입을 해야 돼요. 회원 가입해서 아이디랑 비밀번호 생성한 다음에 서류를 제출하면 로그인을 해야 되니까 네. 공인인증서도 만들어놔야 되고. 그래서 이 우리나라 전자소송 시스템이 예전에 그 정보고속도로 사업 때문에 네. 이 체계가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전 세계 1등 수준입니다. 네, 그래서 일단 사이트에 접속해서 가입을 한다. 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러면 일단 가입을 해서 소송 시작하는 좀 서류 양식 같은 것들 먼저 다운로드해서 작성을 하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 시스템, 그 사이트 안에 다 양식이 있어가지고, 네. 예를 들어 내가 그 소송을 누구한테 하고 싶다 하면은 소장을 써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거기 민사소송 서류에 소장을 검색하면 양식이 나오니까 그걸 토대로 예시를 해서 쓰는 거고요. 네. 이게 뭐 한글 파일이든 워드 파일은 상관없어요. 그 업로드만 하면 자동으로 생성이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양식을 받아서 그 양식대로 이제 입력을 해야 된다. 예, 그리고 만약에 그 전자소송 시스템 안에서 직접 입력해도 되고, 네. 내용이 많으면 별도의 한글 파일이나 워드 파일을 작성한 다음에 그 서류를 그냥 첨부해도 되는 거죠. 그럼 그렇게 작성해서 첨부를 하고 네. 접수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접수는 일단 그 시스템 안에서 그 업로드를 하면은 자동으로 접수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원고면 소장을 써야 되고, 네. 만약에 소송을 당했다면은 본인이 답변서를 써야 되는데, 상대 쪽에 소송 당했다는 거를 사건 검색을 통해서 알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 내가 소송을 당했어도 피고로서 전자소송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럴 때는 이미 부여가 되어 있는 사건 번호를 입력해서 들어가서 답변서를 내는 거고. 네. 그래서 원고가 됐든 피고가 됐든 소장이든 답변서든 그 대법원 전자소송 시스템 안에 양식대로 움직이면 된다. 그게 약간 그 일반인들이 잘 몰라도 네. 조금 틀려도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법원에서 뭐 이렇게 잘못되어 있으면 명령을 내려주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접수하는 게 중요하니까 들어가 보면 일단 기본적인 알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시작하는 방법은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이제 증거를 내야 되는데 그렇죠. 증거는 어떻게 내는 건가요? 이제 증거도 사이트 내에서 첨부가 가능한가요? 소송 서류를 일단 내고 나면, 네. 그러면 다음 탭으로 넘어가거든요. 그 다음 탭이 이제 증거를 내는 탭이에요. 그 증거는 보통 뭐 서류 같은 게 있을 수도 있고, 네. 아니면 뭐 사진 같은 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 파일명이나 이런 건 전혀 상관이 없고, 그냥 그 이미지 파일이든 서류 파일이든 업로드를 하면 돼요. 그러면 자동으로 거기에 증거 목록이 생성되거든요. 예컨대 내가 증거가 5개 있다면 5개를 동시에 업로드를 하면은, 아시겠지만 가포증, 을로증으로 이제 번호가 부여되잖아요. 원고면은 가포증, 피고면 을로증. 그러면 그대로 업로드를 한 다음에 다음 탭으로 이제 넘어가는 거죠. 그럼 증거 제출 이후에는 또 이제 첨부 서류라는 항목이 또 있어서 많이 혼동하실 수 있는데 이거는 증거랑 다른 건가요? 이거는 다른 거예요. 이거는 정말 중요한데, 어떻게 보면 네. 그 일반인들이 증거랑 첨부서가 어떻게 다른지 모르잖아요. 네, 증거는 우리가 말 그대로 증거라서 네. 공방을 할 때 누가 증거를 잘 내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거고요. 첨부 서류라는 건 그냥 참고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증거로 내야 되는 건 무조건 증거로 내야 되는데, 네. 증거를
첨부서를 잘못 내버리면 그러면은 그 사람이 증거를 못 낸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증거를 먼저 제출하고 나면 다음 탭에 첨부서류가 나오는데 네. 여기는 보통 뭐 주민등록 초본이라든지 아니면 뭐 등기부라든지 아니면 자기가 리서치를 해봤는데 다른 사건의 판결문이라든지 이런 거거든요. 이런 거는 사실은 내 사건의 직접 증거는 아니잖아요. 그냥 참고하라고 올리는 거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첨부서류로 내는 거지. 네. 이거는 이제 증거랑 다른 거죠. 그래서 헷갈리면 무조건 증거로 내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 증거로 내야 될 걸 첨부서류로 내면 큰일 나는데 네. 첨부서류를 내야 될 걸 증거로 내는 건 상관없거든요. 그래서 헷갈리면 증거로 다 내고. 근데 뭐 예를 들어 딱 봐도 뭐 증거가 아니고 그냥 그 레퍼런스에 불과하다 하면은 여기에 이제 첨부서류를 내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처음부터 약간 정리를 해보면 들어가서 네네. 당사자 입력하고 소송 서류 제출 눌러서 증거 제출하고 네네. 참고 자료까지 제출하고 나면 끝난 건가요? 그럼 이제 비용을 내야 돼요. 네. 우리나라의 사법 시스템을 이용하는 서비스 비용 세금 같은 건데 그 특히 소송을 하는 사람은 인지대랑 송달료 같은 걸 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제일 처음에 팀장님 얘기한 것처럼 당사자를 입력, 그 회원가입을 한 다음에 당사자 입력하고 네. 그 다음에 서류를 업로드하고 그 다음에 증거를 업로드하고 첨부서류까지 내면 소송 비용 납부 탭이 떠요. 그래서 이 소송 비용 납부 탭에서 정해진 금액을 이제 그 납부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 금액을 우리가 입력하고 납부하는 시스템이거든요. 법원에서 금액을 알려주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어떻게 하면 소송 비용 계산을 하느냐 하면 옆에 이제 소송 비용 계산 탭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자기가 뭐 어떤 사건을 이렇게 클릭하고 상대방 숫자가 몇 명이다 하면은 소송 비용이 얼마라는 게 알려주는 탭이 있는데 그걸 보고 여기에 본인이 직접 입력한 다음에 돈을 내는 거고요. 네. 설령 입력이 좀 잘못돼도 법원에서 이제 그 정확한 금액을 납부하라는 명령이 나오기 때문에 틀려도 일단 상관없어요. 네. 납부하는 게 중요하지. 그래서 이 소송 비용까지 납부해야만 그 사건 번호가 부여가 되고 네. 정상적인 소송이 돌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전자소송에 들어가서 서류 접수하고 비용 납부까지 끝냈다. 그럼 이후에 절차는 이제 어떻게 확인하면 되나요? 그러면은 정상적으로 비용까지 다 납부되면 네. 사건 번호가 부여되거든요. 그게 유일한 자기 고유의 사건 번호예요. 네. 한 번 부여가 되면 이제 전자소송 시스템에 끝날 때까지 열람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건 진행 내역이라는 탭을 클릭하면 네. 그러면 내 사건이 있잖아요. 보통 일반인들은 변호사가 아니면 한 건밖에 없으니까 네. 그냥 딱 한 건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뭐 내가 재판을 가야 된다든지 앞으로 법원에서 오는 모든 서류들이 그쪽으로 나오기 때문에 네. 수시로 들어가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상대방이 어떤 서류를 냈는지 이런 것들은 다 전자소송에 확인하고요. 거기에 이제 재판을 나오라는 통지서도 올라오기 때문에 네. 그걸 받고 이제 본인이 재판을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머지 절차는 전자소송에서 계속 업데이트가 될 때마다 본인이 확인하면서 이제 법정에 나가는 거. 네. 그것만 이제 남아있는 거죠.